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갑자기 네. 이제 생겼는데 왜 출마를 다시 하시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MB 정치검찰이 저 광노현을 죽였고요. 서울교육감 진보 1기.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치검찰이 진보 2기 조영 교육감을 죽인 겁니다. 저는 12년 만에 이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는 걸 보고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교육이 마구잡이로 흔들릴 거 생각하니까 예. 이거는 정말 역사적 책무감이랄까요? 이런 거 우선 느꼈고요. 왜냐하면 저는 준비된 구원투수, 역량이 검증된 진보교육감,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난을 무릅쓰고 출마를 해서 이 정치검찰을 탄핵하고 윤석열의 교육정책을 탄핵하고 그럼으로써 더 큰 탄핵의 강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했죠. 물론 저는 혁신교육을 혁신하겠다라든가 뭐 서울교육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기한슈님, 물망초님, 우경호님, 아라하님, 그리고 수혜님, 리브가님, 그냥저냥님, 룰루님, 싱크님 모두 고맙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또 찍을 것임, 그리고 다시 화이팅 모두 찍어주세요. 교육을 망칠 수 없습니다. 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광노현 교육감 출마 지지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 주시는데 오늘 첫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네.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한 후보가 되실 수도 있고 또 특정 후보가 되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밀어주시기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자,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첫 번째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 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중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삼중 탄핵을 위해서 출마를 했다고 하셨는데 삼중 탄핵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셈이지만 사실 저는 첫 번째 이재명 조국을 끝도 없이 괴롭히고 조의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이끌 정치검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검찰 탄핵해야 된다. 네. 이 탄핵은 뭐 심판이라는 용어도 되고 여러 가지 응징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 진짜 문자 그대로 탄핵해야 된다는 뜻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요 검찰 탄핵을 가장 본격적으로 주창한 사람입니다. 작년 2월쯤 네. 그 쌍특검법 갖고 논의할 때 지금 쌍특검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탄핵이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권의 앞잡이를 노릇을 해?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여소야대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는데 150명이면 탄핵 소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말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저는 사실 정치검찰하고 저는 맞짱 뜨고 싸워온 사람 아닙니까? 5.18 특별법 만들 때 전노 처벌하기 위해서 그때 정치검찰이 뭘 했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남겼잖아요. 그때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웠죠. 그리고 헌재도 의견서를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제가 뭐 과분합니다만 아무튼 5.18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또 정치검찰이 장악한 법무부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국가인권위원회, 힘없는 국민들의 호민관, 또 힘없는 사람들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기댈 수 있는 그거를 설립을 주도해서 성사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검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싸우는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말씀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 탄핵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정치검찰 탄핵이다. 네. 두 번째 탄핵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탄핵은 물론 경쟁 일변도 교육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국제 중 다 살려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서 경쟁 일변도 능력주의 일변도 엘리트주의 일변도로 나가는데
지금 다 보면 의대, 법대 나온 친구들 뭐 한다는 사람들의 민낯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세계가 대전환 시대 아니에요. 에너지 산업 뭐 다 대전환 시대인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질문하고 사유하고 비판하는 힘, 그리고 집중해서 몰입하고 호기심을 갖고 집중해서 몰입할 때만이 인공지능 챗 GPT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경쟁주의 일변도 불행한 교육정책 탄핵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두 번째고요. 당연히. 경쟁주의 교육을 탄핵하자라고 네. 해서 이제 3중 탄핵 중에 두 번째는 네. 경쟁교육 탄핵이다. 네,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말씀 안 드려도 귀가 있으면 다 알죠. 우리는 더군다나 알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열망이니까요. 더 큰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삼중 탄핵이라 할 때 더 큰 탄핵의 네. 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 선거 아닙니까? 네. 이거 전국 선거란 뜻이잖아요. 사실상 서울에 다들 연고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맞이하는 첫 번째 중간 심판 선거예요. 그것도 전국적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고 이것은 결국은 탄핵 열차에 가속을 붙이느냐 마느냐의 기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수 후보가 되면 탄핵 열차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네. 민심을 또 오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직 저 같은 진보 후보가 당선될 때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 탄핵을 네.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가한 것이다. 그 민심을 분명히 표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이번 10월 재보궐선거가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하는 그리고 네. 심리적으로 탄핵까지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비 탄핵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 정책, 교육 방향을 놓고 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권 심판의 선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만든 사람은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니까 당연히 아이들 교육 정책 가지고 겨뤄야죠, 먼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검찰과 이 정권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온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이 상황,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역대 선거를 보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교육감이 쭉 되어 왔지만 네. 보수 쪽에서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해서 진보는 단일 후보, 보수는 오히려 단일 후보를 만들지 못해서 실제로 표의 결집을 다 해보면 보수 쪽이 많고 진보 교육감은 득표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됐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 쪽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은 전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제가 전망할 일은 아닌데요. 네. 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는 계속 단일화에 실패했고 진보는 계속 단일화에 성공해서 저하고 조영 교육감 합쳐서 12년의 혁신 정책들을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이번에는 무조건 단일화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검찰 캐비넷과 그다음에 자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칙과 당근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사활적 강권이 걸려 있는 거죠. 단일화에. 네, 예.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지면 탄핵으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열린다. 심지어 탄핵을 당한다. 네.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활적 그 관건 선거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개입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우리 시민들의 예측이고요. 저도 뭐 그런 예상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뭐 물론 봐야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사활적 관건 선거다 또는 사활적인
관건이 걸렸다. 이제 이것은 관건이 걸렸다. 관건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힘을 집중해서 정권의 유지 기반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관건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보수 단일 후보, 진보 단일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10몇 년 동안 최초 이제 보수 단일, 진보 단일 후보가 자, 경쟁을 한다. 이 경우에는 이번에 성산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요, 교육 정책이 어렵사리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 방향을 되돌리면 큰 혼란과 퇴행이 불가피하거든요. 어느 우리 국민이 교육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거거든요. 최선의 부분적 실험을 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초중등 교육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들도 와서 부러워하는 측면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 지금 와서 이것을 그 길을 쓰고 되돌려내고 파내잖아요. 이걸 반길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식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각자 도생, 경쟁, 서열주의에 길들여져는 있지만 우리 안에 깊은 양식이 말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교육은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방향이 옳다고. 저는 이 방향에 대한 착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서울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실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적어도 방향을 역류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다시 제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몹시 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속도나 탄력은, 속도나 온도는 조금 늦추고 낮출 수가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여 년 세월인데 저는 물론 혁신 진보 교육이 헤게모니, 이른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에게 완벽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냐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이나 혁신 교육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분들도 이 방향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서울에서 광노현이 12년 전에 정치검찰과 정치사법으로 원통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만뒀거든요. 이번엔 조감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되풀이된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교육을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 정치 검찰의 손아귀에 놓을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당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진보 교육, 혁신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또는 선진국에서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의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 조건이 후보 단일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8명의 후보가 나왔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셔서 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룰 미팅을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진보 진영 네. 그 교육감 예비 후보들 출마 예정자들 8분이 모였거든요. 각자 3분 스피치를 하시는데 다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물론 저 다 아는 분들입니다만 그래도 각자의 장점을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시고 서울 교육에 대한 애정 또 포부를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번에 반드시 단일화를 통해서 제대로 서울교육 정상화의 길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양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잘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이제 낙관한다는 것은 단일화를 원하는 후보들이 이제 직접 경연을 하면서 한 사람이 뽑히는데 그 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단일화를 동의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사실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라도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단일 후보가 되는 분을 위해서 선거에서 최선을 다할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희가 게임의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일화 기구에 들어올 때는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여기서 단일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만약 합의된 룰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안 하는 건 파렴치 아닙니까? 반칙이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반칙이나 파렴치를 통해서 지난번에 교육감에서 떨려나간 게 아니고요. MB 정치검찰과 정치국정원의 합작 공작으로 떨려나간 겁니다. 거기에 정치사법이 가미해서 있지도 않은 범죄를 저는 검찰이 어떻게 저를 기소했냐면요. 네. 후보 매수죄 또는 사후 매수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살인죄 또는 과실죄 이런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무책임한 기소를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 매수죄, 사전에 후보를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주저앉힌 거.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리서 본 정의감의 발로가 일 수 있다.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를 12시간 조사하고 나서 검찰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사 입장에 대해서 발 빼는 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거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소를 약간 둘 다 해갖고 기소장이 50매짜리 기소장인데 네. 49.5매가 이 후보 매수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사후 매수죄는 당신이 2억 줬다고 진술하지 않았냐. 그게 사후 매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판이 200시간을 했는데 190시간은 이 후보 매수죄를 갖고 다퉈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를 했으니까. 49.5매의 공소장이 있으니까. 단 한 줄도 완벽하게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고 된 것이지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으면 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100% 실체적 진실로 달리 볼 수 없는 네. 실체적 진실로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완벽한 무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심, 2심, 3심 다. 그런데 사후 매수죄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재판의 결과를 받고 나서 또 피해를 실제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선거 그럼요, 비용을 그럼요. 반환하는 문제부터 개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네, 질문을 더 그러시죠. 드리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수억 원을 이미 국가에 냈고 앞으로도 내야 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지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은 다음 기회에 네, 좀 네. 여쭤보기로 하고.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 정책, 최근에 이제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역사 왜곡, 일본 또 기시다 후미오의 지금 방한 네. 이런 것과 맞물려서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지금 전직 교육감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저는 말이에요. 그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를 황석영 선생이 아주 멋지게 정리하셨더만요. 아니 무슨 소리냐? 강도가 집에 들어오려고 사다리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선 다 해먹고 사다리 놓고 갔는데 그걸 갖고 고맙다고 하냐? 이 뜻 아니에요? 네. 그건 노예의식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말이에요. 타민족의 노예가 된 민족이 그 타민족의 지배를 통치를 고마웠다고 덕분에 근대화가 됐다고 이렇게 찬양 고무 이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세요. 우리가 저기 조선말 조선글 못 쓰게 했잖아요. 학교에서 창씨 개명까지 강요당했습니다. 이건 문명사에 없는 일이에요. 네. 창씨 개명 강요당한 건 이런 것들 못하게 국제인권규범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이런 거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뭐 저 당국과 업자가 짜서 감언이설로 조직적으로 군위안부나 강제 동원한 거 아닙니까?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 감고 그리고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먹고 사는데 좀 더 뭐 이런 식의 사고로 말이죠. 야 정말 이거는 민족 정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놓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 100년 전 사건을 놓고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선이 있는 겁니다. 넘지 못할 선이. 그걸 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고 역사 왜곡을 막고 민족 정기를 보양하는 교육은 필요한 것이죠. 다만 그것이 폐쇄적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네. 말 다 동의하는 것이고 역사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 교육 아닙니까? 사실 전쟁과 평화가 언제 가능하고 만들어지며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조건과 환경 안에서 가능한지 어떤 주체적 결단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라서 당연히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를 들면 극우 나치즘을 옹호하는 것이 안 되듯이 우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 라는 주장을 거기에 토론 무대에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중에 하나다. 지금 이제 장관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심지어 이제 한일 강제병합 1910년 그것조차도 합법이다라는 인식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조약이 그 합법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람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심판을 할지 이제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 기구들, 공식 네. 역사 기구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그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민심으로 드러날 네, 것이다라고 네, 이제 네, 보는 네,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광명교육감 생각하면 이 역사교육 문제 지적을 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무상급식 지금은 뭐 대한민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초 발의자가 광명교육감이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이것 때문에 직을 걸고 한번 나한테 네, 네. 찬반 투표를 하라고 네. 하는 바람에 네. 오세훈 시장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광명교육감이 가장 먼저 추진했다. 네. 요 내용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무상급식을 제가 만난을 무릅쓰고 한 거죠. 오세훈 시장은 심지어 주민투표에 붙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승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승리한 다음 날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영향력 크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영향력 크기를 원으로 했는데 오세훈 시장 제 반쯤이나 됐을까 뭐 그랬어요. 그래 우선 그런 거였고요. 우리가 한 건 단순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친환경 무상급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 농부들한테 칭찬 무지 들었어요. 우리들의 고정 수요처와 판로를 확대해 줬다고. 그다음에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주민 투표에 승리함으로써 오 시장이 사퇴하고 사실 이 사퇴하는 날 제 사건을 터뜨려요. 기가 막힌 네. 거죠. 이게 가려지도록. 네. 그래서 4순위, 5순위로 밀려가고 제 사안이 1, 2, 3 꼭지로 딱 앞에 나와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정말 그때는 피의 사실 기획 배급합디다. 예, 예. 언론에 각각 언론에 예, 예.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다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마막지했었죠. 저한테 쏟아진 비난과 이게 정말 이거는 인권 침해죠. 네. 근데 자 그래서 주민투표 승리하자 오 시장이 사퇴했고 사실 그때 일어난 변화가 박원순의 등장입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등장해서 정치 변화를 상당히 만들어놨잖아요. 새로운 목민관상도 보여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편복지 논쟁이 시작해서 이겼잖아요. 네. 이 다음에 뭐가 오냐면 적어도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학령기 동안에는 무상교육복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소득 수준의 차이도 없이 모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박근혜 정부조차도 그 난리를 치며 반대했던 박근혜 그 세력마저도 여기 무상급식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 복지의 길을 열어 제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긴 승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당연히 국민들은 무상복지 이제 무상급식을 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제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는 다음에 광용인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그 당시에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세월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네. 12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된다면 보수 후보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난 12년 동안 수없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해서 오 시장을 다시 마주해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자료사진에 나간 것도 2011년도에 무상급식 논쟁을 하던 네, 것이 네. SBS 방송됐던 네. 자료사진이 잠깐 나갔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오 시장과 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뭐 오 시장이 이럴 것 같아요. 구관이 명관인가요? 이러면서 너스를 떨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오 시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저 광화문 상공에 태극기 올리는데 100억 쓴다며 그 예산 우리 그 팬데믹 있죠? 예, 예.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사회성이 너무 지체됐어요. 3년 동안 학교 제대로 못 갔잖아요. 네.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사회성이 늘잖아요. 네. 그게 잘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는데 서울시에서 100억 다오. 저는 이렇게 제안할 거예요. 네. 그 뻘짓 그만하고. 막아낼 자신 있습니까? 100억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태극기를 초대형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막아낼 자신 있으신가요? 그건 서울교육감의 업무는 직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만나자마자 그거 국제사회 보기도 그렇고 그렇게 나가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제가 충고할 생각이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그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이 또 이주호예요. 네. 그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이었네요. 그렇죠. 저하고 뭐 껌껌이 부딪혔는데 네. 이주호를 제가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당신 무상급식 죽어라고 반대해서 학교 예산 무상급식에 쓰일까 봐 죽어라고 줄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 너 체벌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또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았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막지 않았느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지금 보편화된 현실이고 상식이잖아요. 이제는. 네. 도대체 시민들한테 사과부터 해라. 난 당신이 사과하는 걸 못 봤다. 그리고 당신 오세훈 시장이 말이에요. 이주호 장관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어디입니까?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아니겠어요? 네. 이 세 대학 중에 하나는 늘 톱10 대학 9등, 10등 하다가 11등, 12등 하다가 쭉 낮아졌는데 지금 20등까지 랭크돼 있어요. 제1대학이. 네. 그러니까 서울대 하나가 1등하고 나머지 사립대고 결국은 이 지방국립대학에서 제일 낮다는 대학이 지금 19등, 20등으로 밀렸거든요. 인서울이 다 돼버렸다는 거죠. 아니 예. 인서울 사립들이 다 그 예, 사이를 예. 차지하고요. 이거는 당신은 MB 정권 5년간 교육 실세였다. 교육 수석하고 저 교육부 차관하고 교육부 장관 오래 했잖냐. 도대체 대학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의 머릿속에는 지역 국립 거점 대학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MB 때 16등으로 떨어져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11, 12등 했거든요. 확실하게 16, 17등으로 고착되는 게 이주호 때입니다. 이 사람 당신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이주호가 출마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주호 정말 하고 멋진 정책 토론하고 싶어요. 보수 단일 후보로 거론되긴 하지만 국회에 이제 그 출석해서는 본인은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보수 쪽도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빨리 좀 움직이고 있던데 어찌됐든 참 그 당시 교육부 장관, 서울시장, 서울교육감이 이번에 진보 단일 후보가 되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광노현 교육감이 되면
그때 이제 똑같은 상황이 동일 인물이 교육 정책을 놓고 국민들 앞에서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당연히 출마하고 단일 후보가 되고 또 당선이 될 것도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역사적 퇴행 아니냐. 지난 12년 동안 네. 역사가 점점 네.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12년 전에 있었던 시장 또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당시 진보 교육감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면 무엇보다도 그때와 달라진 모습으로 광명 교육감이 국민들께 이제 선을 보여야 하는데 어떤 지금 마음가짐으로 이번에는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중 탄핵을 주도하는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까? 우선은요. 지금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원칙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미래를 찢어놓는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을 찢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자 도생주의에 빠져 있고 금권 지배에 빠져 있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능력주의에 그냥 순응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각자는 깊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이렇게 찢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까지는 어떻게 이런 불행을 맛보고 있어도 우리 차세대한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관한 새로운 사회계약, 한 7, 80%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추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는 이상 다른 어떤 얘기를 해도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걸 위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교육 3주체와 일반 시민 전문가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죠. 뭐 요새 좋은 거 많잖아요. 수기 공론조사, 수기 시민의회, 수기 정책 배심원단, 뭐 수기 원탁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모든 자원과 권한이 있는데 해야죠. 네.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 교육 차세대 미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주호 장관이 하는 거 보세요. AI 교육한답시고 뭐 태블릿 같은 거 주면 되는 줄 아는데 미래 없는 미래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인공지능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공지능은 중급 지식인을 넘는 겁니다. 모든 인간활동 분야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작은 분야에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파고들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인공지능한테 질문하고 과제를 주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툭 하고 10초 만에 내놓는 답을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딱 아주 좁은 분야에. 각자가 아주 좁은 분야이지만 중요한 사회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좁은 분야. 그런데 지금 이주호식 미래교육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참여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행하고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계급제처럼 자꾸 변하는 계급제로 기능하고 있는 교육 요소들을 공공제로 상쇄시킬까.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의 실질적 교육 기획 인동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만 해법 내지는 해법을 국가 의제로 내놓고 서울에서 먼저 그 대안을 찾아내서 국가에 제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이에요. 제가 오늘 그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광노현 전 교육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있는 아니면 망각했을 수도 있는 교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했고요. 특히 정치가 이렇게 너무나도
신라전 수준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걸 쳐다볼 겨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한 내용 말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세훈이 한강 선박 만드는데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감시해 주세요라고 로뎀님 주셨고요. 지희님께서는 광노인님 화이팅. 그리고 이제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큰 너티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조만간에 다시 광노인 교육감 후보를 모시고 한 번 더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정말로 몰입해 있고 그것이 주는 고통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교육의 문제, 다음 세대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교육감 후보를 참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 한 말씀만 좀 네, 드릴 수 더 있을까요?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도대체 12년 만에 뭐가 바뀌었냐? 왜 판박이가 현상이 되풀이되느냐? 도대체 촛불혁명을 거쳤는데 왜 이러냐? 사실 그 사이에 우리는 검찰개혁을 못 해냈습니다. 언론개혁을 못 해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못 해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큰 틀의 정치개혁을 못 해낸 거거든요. 여기 물론 개헌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 이유, 이렇게 판박이가 되풀이되는 이유의 큰 부분이 거기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렇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결의, 다짐을 갖고 이번에 제가 삼중 탄핵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길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보 후보가 여태까지 12년 적공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교육혁신의 길, 개혁의 길을 보다 혁신하고 거기에 보다 온도와 속도를 높여서 장애물들을 뚫고 큰 사회적 합의를 기초해서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교육 대전환이 결코 역전되지 않는 길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게 제도적 개혁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끝에는 뭐 개헌도 있을 수 있죠. 뭐 촛불 개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광노인 후보 이렇게 뵈면서 참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이 단련되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졌다는 생각 저는 하면서 결국 검찰과 언론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서 역사가 정말 퇴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어떤 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하고 어떤 후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스픽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97만 5천 명을 구독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곧 100만 가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다른 분들도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단일 후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저희들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